어제였죠. 두 개의 중소기업이 현대자동차가 자신들의 기술을 빼앗아갔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논의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입니다. 정책팀 박준범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기술 탈취 근절 대책에 대해서 논의가 좀 활발해지는 모습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기술 탈취 근절 대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돼 왔습니다. 다만 기술 탈취를 막는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었는데요. 네. 최근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김상조 위원장부터 살펴보면요. 어제였죠. 광주 지역 가맹점주와 중소기업 관계자가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공정위 본부의 기술 탈취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사와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정위는 기술 탈취를 전담할 베테랑 사무관 4명의 영입을 마친 상태고요. 중기부 홍종학 장관도 취임식에서 기술 탈취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네. 내달 발표 예정인 중기부 혁신창업 대책 세부 방안에 관련 대책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김상조 위원장과 홍종학 장관 모두 문재인 정부의 실세 장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대체 대기업의 기술 탈취가 어느 정도길래 이러는 건가요? 네, 성균관대학교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03년 6건에서 2014년 63건으로 10배나 늘었습니다. 네. 여기에 미적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기술 유출 피해 업체의 예상 피해 금액은 약 50조 원으로 추산된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네. 50조 원은 작년 국가 전체 예산의 약 13%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4,700여 개의 연 매출액과도 맞먹는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50조 원의 피해액이라면 생각보다 그 피해 규모가 꽤 큰 것 같은데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터치를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런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해당 문제가 특허심판원이나 법원 등 사법기관으로 가기 전 공정위와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기술 탈취 여부를 판가름하고 분쟁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조정은 조정일 뿐입니다. 강제성 없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피해 보상을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현대자동차의 기술 탈취 문제도 지난해 8월 기술분쟁조정위는 현대차에 3억 원 배상 결정을 내렸는데 네. 현대차가 관련 결정을 거부하면서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강제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군요. 아무래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마음도 클 것 같은데 이렇게 상황만 들어보면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과 홍익표 의원, 권칠승 의원의 주최로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네. 주최자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 간담회는 민간정부 합동으로 선보일 중소기업 기술 탈취 종합대책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는 동의하면서도 법 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부작용들을 좀 언급했나요? 네, 박정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에 기술된 중소기업 기술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우려였는데요. 네.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수년간 구축된 지식재산 보호 체계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관계 부처에서도 중소기업 기술의 모호한 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김종주 산업부 산업기술시장 과장은 산업기술보호법도 정의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면서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도 침해된 기술의 공지 여부, 영업 비밀 여부와 상관없이 중기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오히려 네. 기술 탈취 분쟁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옥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기술 탈취 근절 대책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석자들은 이 대책 마련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네. 다만 근본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어느 부처가 컨트롤 타워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김상조 위원장과 홍종학 장관이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공조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범 기자였습니다.